와, 위에 있는 게 다 아침부터 주문이 들어온 것들인가요? 네, 하자마자 보통 한 20개 그 정도는 상상하시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밀푀유 나베고요. 제가 밀푀유 나베집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만든 밀푀유 나베가 한 몇만 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갑자기 손님들이 자꾸 저한테 여기 사장님 혹시 나는 솔로 나오지 않았냐. 나는 솔로요? 네, 나는 솔로 막 이기 종수 씨였나? 뭐 그래서 나왔다고. 그래서 저한테 사장님 막 뵐 수 있냐고 막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나는 솔로 나오셨어요? 막 웃으면서 물어보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초반에 그것 때문에 약간 신기했던 적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레스TV의 인터뷰하는 방사대사 뼈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방역 근처에 있는 나베집을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요. 나베집을 한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족발집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사장님을 한번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저희 키우는 식물한테 물을 주고 있는데 요즘 야채 가격이 많이 폭등하면서 방울토마토나 호박 같은 거는 제가 좀 키워보려고. 실제로 재배를 해서 가게 이용하시려고. 네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 5개, 6개 이 정도 조그맣게 하고 있는 CN커피 대표 김순현이라고 합니다. 요식업 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디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립나베라고, 그립나베 교대역점, 남부터미널점, 합동점, 그리고 내방역점 이번에 오픈했거든요. 거기하고 밑에 있는 서류족발, 당구장, 그리고 2층에는 저희가 유통업 사무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사무실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당구장인데 공교롭게도 당구장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원하다. 원래 여기가 엄청 좀 예쁘게 꾸며놓은 사무실이었는데 제가 족발집을 오픈하면서 배달이 너무 많아서 배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 여기 유통하는 곳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뭘 들고 가시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배달을 때 쓰는 용기인데 저희가 배달이 하루에 한 120개 정도에서 150개 나가거든요. 이게 하루에 쓸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희. 여기가 족발집이군요. 출근하시자마자 요리할 준비를 바로 하시네요. 출근은 8시쯤 했고 저희가 족발 삶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려요. 4시간이 지나서 이제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은 총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오전 오후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통상 한 6명, 7명 정도. 사장님 이거 뭔가요? 이는 저희가 사용하는 족발이고요. 한돈 앞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냉장고를 보시면은 여기에 족발이 적재되어 있는데 보자. 이게 보시면은 제조일 14일. 오늘은 15일이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무조건 전날 도축한 생종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장사가 잘 안 돼서 여기 족발을 준비를 하다가 약간 낭비를 한 적도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초반에 있는데 요즘엔 장사가 뭐 나쁘지 않게 돼가지고 무조건 저희는 당일 소진하고 있습니다. 약간 족발에 대한 자부심 남다르시네요. 족발에 대한 자부심보다도 저희가 도드람 족발만 쓰고 있거든요. 제일 비싸요. 지금 키로당 한 7,500원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신선하고 좋은 족발을 쓴다고 자부할 수는 있죠. 그러면은 한 달에 매출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져가지고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 나갑니다. 1억 5천에서 1억 7천이요. 와, 족발이 총 몇 인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3번 삶고 있거든요. 그래서 50개, 50개에서 150개 삶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반 족발에서 이제 물족발을 제가 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일반 족발 다음으로 제일 잘 나가는 게 반반 족발입니다. 거의 내가. 그러면 여기 족발집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요. 이런 거를 이제 주문 요청에 맞춰서 준비를 할 텐데 네네. 그래도 사람이다 보면 실수를 좀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대신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하냐가 이제 손님들에게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를 하시는 그리고 배달을 받는 분들의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서비스업의 식당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 중심이 아니라 손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무 만족도는 괜찮으신가요? 네, 최근에도 사장님이 조금 저희가 바쁘거나 이런 걸 인지해 주셔가지고 시급도 올려주시고 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일 도와드리려고 노력하죠, 알바생 입장에서도. 지금은 또 어디 가시려는 건가요? 아, 저희 건너편에 저희 매장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는 저기서 족발 썰고 약간 한 12시 넘어서부터는 이제 저희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족발집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 오후부터는 나베집으로 가시는 거군요. 네네. 나베가 또 3, 4개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럼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뭐 얼마나 근무를 하시나요? 일단은 거의 매일매일 모든 매장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침 한 8시에 출근해가지고 족발집에서 족발 열심히 썰고 이제 나베집 오픈할 때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그다음에 마감 때 또 사무실 가서 또 일도 하고, 쉬는 날이 많이 없어서 뭐 일주일 내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가 있나요? 나베집에서는? 일단 밀푀유가 가장 잘 나가고요. 잘 나가고 그다음에 스키야키. 나베집도 매출 잘 나오는 편인가요? 여기는 배달이 없어서 그렇게 매출이 높진 않은데 한 달에 한 6천 정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방역이잖아요. 네네. 대체적으로 임대료도 꽤 비쌀 것 같은데. 그 족발집이 엄청 비싸요. 족발집이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거기 평수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부가세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넘고, 여기는 한 다 합쳐서 한 300 정도? 나베집은 운영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1년 됐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원래 제가 고깃집도 해보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나베집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크게 됐죠. 아까 좀 바쁘기도 하고 매장이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저녁 먹으면서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8시쯤 됐는데 네. 보통 이 시간에 저녁을 드시나 봐요. 보통 저는 한 10시 넘어서 먹고. 밤 10시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몸무게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좀 많이 감량을 하고 있어가지고. 술은 평상시에 얼마나 드세요? 저희가 매장마다 좀 직원들이랑 좀 친해지는 자리를 갖고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합니다. 제가 매장이 5개니까 네. 한 달에 5번을 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을 너무 안 마시고 싶어도 최소 주 1회는 마시게 되죠. 나베집이라는 족발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전에 어떤 걸 하셨어요? 잠깐 CF 현장에서 PD를 하고 조감독도 했었고, 뮤직비디오는 감독을 해가지고 입봉을 한 작품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럼 내가 요리도 좋아하고 방송 이런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제 뭐 EBS라 이런 데서 좀 요리 프로그램 PD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식당을 하나 열어보면은 나중에 좀 뭐 이력서 같은 거 어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픈을 했는데 애매하게 잘 돼버려가지고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 1, 2년 정도 하고 박수시 때 딱 떠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일을 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계속 재개되는 거죠. 그때 나이는 제가 이제 27살 이때 첫 가게를 열었으니까 엄청 애기 때잖아요. 애기 때 나름 그래도 좀 큰 돈을 버니까 그냥 계속 이 길로 나가면 좀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걸 놓지 못했죠. 그래서 11년 차가 됐죠. 제가 생각하기에 요식업은 요리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배워서 노하우를 익히고 일을 하게 된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건 너무 좋아했지만 칼질이나 웍질이나 이런 스킬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실장님들 아니면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이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요리를 좀 많이 배웠고 그럼 요식업은 차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배우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런 전문적인 것들은 아예 모르니까 이모님들한테 많이 배웠죠. 새로 메뉴를 개발하거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즉흥적으로 만든 메뉴들도 있나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지만 족발의 육수, 불족을 만들 때 소스, 뭐 김치 담그는 법, 뭐 장아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레시피를 제작을 해가지고 만든 요리죠. 그래서 그림나베도 그렇고 족발집도 그렇고 소스나 그런 것들은 다 제가 만들었죠. 근데 뭐 큰 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창조를 했다 이런 건 아니지. 그래서 이번에 그림나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든 요리에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 스테비아를 써요. 그냥 백미를 안 쓰고 뭐 현미곤약밥 이런 걸 써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다이어트식.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살을 빠질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림나베를 새로 메뉴나 이런 걸 다 개편을 해가지고 모든 소스, 요리 이런 거를 대체당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칼로리도 신경 쓰면서 메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 그림나베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보통 식사하는 거에 반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게를 여러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게 하나당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모든 매장이 같을 수는 없고 뭐 족발집 같은 경우는 항시 직원이 6명에서 7명이고 총 직원이 지금 9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급여를 통상 350 정도 잡은다고 하면은 어쨌든 4대 보험 포함해서 한 4천 정도가 들고 그리고 임대료하고 공과금에서 한 1,500 정도 들고 그럼 나머지 재료비. 근데 재료비가 비싸요. 족발집은 진짜 하면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게 제가 키로당 이제 한 7,000원 정도라고 통상 잡는다고 하면은 저희 중짜 기준으로 네. 족발 앞다리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삶기 전에는 1.9kg인데 삶고 나면은 한 1.6kg 정도로 좀 수율이 좀 빠집니다. 그러면은 족발 가격만 보통 한 13,000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생족만. 그럼 저희가 그걸 39,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또 저희가 족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막국수 나가지, 반찬 한 7, 8가지 나가지, 뭐 음료수 나가고 또 계란찜 나가고 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거의 한 코스트는 한 45% 되는 것 같아요. 배달앱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거의 한 25%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코스트가 45% 나오고 배달앱에서 나가는 게 뭐 플랫폼마다 다른데 좀 비쌀 때는 25%에서 많이 나올 때는 27%, 29%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통상 70% 정도에서 저희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기타 자재비 이런 거 들어가면은 좀 어렵죠. 저희가 족발을 하나 팔았을 때 제가 순수 가져가는 금액이 거의 한 5,000원 정도에서 얼마짜리 기준으로 시켰을 때 5,000원? 42,000원짜리 기준으로 시켰을 때 제가 벌 수 있는 순수 마진이 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족발이 뭐 많이 나갈 때는 보쌈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200건 정도 나갈 때도 있거든요. 박리담에 엄청 팔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족발집도 뭐 약간 올릴 생각을 하거나 최근에 올리진 않으셨나요? 최근에 배달 가격은 한번 올리긴 했는데 이게 올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쿠팡 같은 경우는 모든 배달 업종 중에서 저희 가게가 1등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가격 변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탈하지 않을까. 또 이게 족발이라는 게 어쨌든 서민 음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비싸게 판매하는 게 좀 조심스럽죠. 이게 운영하는 가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마진이 남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맨 처음에 그림나베를 오픈했을 때 수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그 돈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매장도 엄청 많아지고 회사도 설립을 하고 유통업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는 엄청 커졌어요. 근데 정작 제가 버는 돈을 비교했을 때는 초반에 매장 하나 했을 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다.
한 개 할 때랑 여러 개 할 때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그죠? 말씀이시죠? 왜냐면은 인건비가 더 나가고, 왜냐면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점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네. 그 위에 총괄 점장이 있고 총괄 실장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 관리해주는 사무직이 계시고, 그리고 땜빵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제 직원들이 쉴 때 일을 해야 될 인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다른 곳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인건비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매출이 높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베집을 이렇게 어느 정도 몇 개 이상 차리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거. 아 그래도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네. 혹시 본인만의 뭐 브랜드를 만들거나 체인점을 만들고 싶어하는 약간 욕심이 있으신 건가요? 본인만의 브랜드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모든 매장들이 다 제 브랜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완벽한 준비가 돼야지만 어쨌든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나중에 좀 진짜 잘 구성이 갖춰진 매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프랜차이즈로 풀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죠. 직원분한테 들었어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네네.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따로 없고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그게 가게 홍보에 약간 도움이 좀 되신 것 같나요? 안 됐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고, 총 매출의 한 5% 정도 도움이 됐다고 아 생각해요. 진짜로? 저희가 그때 방영될 시점에 어쨌든 저희 매장이 엄청 바쁘거든요. 웨이팅도 엄청 많고, 그래서 웨이팅이 이만큼 있는데 웨이팅이 이만큼 생겼다 라고 하면 어차피 이만큼 있는 분들이 못 드세요. 그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못 드시는 분들이 더 와봤자 저는 더 부담만 되고. 근데 저는 그 나는 솔로를 나왔을 때 저희 뭐 PD님이나 작가님들한테 특히 가능하면 저희 매장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아 왜요? 괜히 오해를 사거나 얘 홍보하러 나왔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최대한 감춰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손님들이 뭐 많이 알아보시긴 하죠. 근데 저는 좀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은 도망을 갑니다. 다른 매장으로. 도망을 간다고요? 네, 저를 오셔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 저희 너무 쑥스럽고 창피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이 전화해요. 뭐 나는 솔로 뭐 해가지고 왔다는데 뭐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거기 가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진짜로? 다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약간 망가지고 실수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리얼리티처럼 네. 찍는 그래서 프로그램이군요. 뭐 하나 딱 걸렸다고 이놈 봐라 이러면서 촬영을 하시는데, 네,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도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방송을 했을 때 내가 출연을 잘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었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촬영을 하면은 어쨌든 스태프들이 거의 한 50명 정도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너무 힘든 진기한 경험들을 선사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너무 있죠. 그러면은 아니 스태프가 50명이나 어찌가나 지켜보면서 연애 프로그램을 찍는 거잖아요. 약간 몰입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첫날에는 솔직히 카메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지라고 하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씬을 찍고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 최소 2-3시간 기다려요. 첫인상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미 진이 다 빠져가지고 빨리 촬영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 카메라들이 신경 안 쓰죠. 그리고 저는 뭔가 더 꾸미거나 이랬어야 됐는데 저는 그냥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제가 되게 웃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편집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확실히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편집이 많이 된 것도 있나 봐요. 그죠. 그럼 그것 때문에 약간 억울한 것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트를 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도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제가 그 시간까지는 절대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3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네. 제 일이 3시 끝나니까 그때 되게 멀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갔어야 했는데 절대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괜찮아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1시간 반 전부터 기다리는 것부터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게 좀 뭔가 저는 어쨌든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다리는 것부터 촬영을 하시니까 여기서 뭔가 방송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인스타그램에 실시간으로 거의 한 5초에 한 번씩 댓글이 다다다다다 달리고 DM도 막 욕이 다다다다 오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억울한데 그거를 하소연을 하셨나요? 근데 뭐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조차도 제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혹시나 다음에 또 언젠가 방송에 나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술을 절대 안 마실 건데
거기 가면 술 엄청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인터뷰를 한 2-3시쯤 하는데 그 전까지 진솔한 모습을 담고 싶어서 저희 출연자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걸 되게 뭔가 적극 유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전 또 술 마시면 또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는 제가 술을 거의 한 6시까지 마셨나? 그 다음에 딱 쪽잠을 잤는데 그때 데이트를 나갔어야 되는데 8시인가 7시에 근데 뭔가 우리가 너무 나갈 수도 있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을 딱 뜨뜨뜨뜨뜨 와가지고 또 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무의식 중에 알람을 끄고 다시 잤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방송에 나왔나요? 네, 근데 그것도 욕을 엄청 많이 먹고. 근데 그것도 뭐 어쨌든 뭐 제 모습이니까 네, 제가 잘못을 한 거죠 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약간 PD 쪽으로도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지금 요식업이 잘 돼서 계속 요식업을 하고 있고, 근데 예전에 갖고 있던 꿈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나요? 생각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도 단편 영화를 제작한 적도 여러 편이 있고 아직까지 못 올린 작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마무리 좀 제대로 한 다음에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요식업이 처음에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도 많이 될 때도 있고, 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나는 매직업을 시작한 게 뭔가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하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제가 쓴 시나리오로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끔씩 하죠. 그러면은 일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셨을 때죠. 요식업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요식업을 할 때 다 최선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건 될 거다 라고 모든 준비를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돈도 열심히 모아서 딱 해요. 근데 잘 되는 매장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완벽한데 안 되는 매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 탓은 아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운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운 좋게 이렇게 뭐 됐는데 뭐 운이 좋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타 매장을 가더라도 와 여기는 구성도 그렇고 너무 완벽한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식당인데 여기는 왜 잘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마케팅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뭐 운영 방침의 차이인지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의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꿈과 계획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지금처럼 무탈하게 근데 주변 사람들 너무 행복하게 잘 있는 거, 우리 부모님 잘 있는 거, 그리고 저 아프지 않고 잘 사는 거, 이런 게 꿈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까레스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뼈철 방사선분 만나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라서 진짜요? 너무 약간 색감 끼시고 보지 마시고 열심히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 같이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 화이팅! 까레라이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